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 박재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퇴화되면서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워질 정도의 통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고 부딪히면서 골관절염이 생기는데요. 약물과 주사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았을 때는 관리가 참 중요하겠죠. 수술 이후에 푹 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재활치료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몸의 기능 회복도 늦어지고요.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 재활의학과 시간입니다.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잘 생기는 골관절염의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재활의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 재활의학과 상담을 위해서 전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형규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60%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골격계 통증 질환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근골격계라는 것은 일단 몸을 구성하는 뼈, 근육, 힘줄 및 신경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네.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이냐면 이런 구조물들이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건염, 오십견, 디스크, 관절염 등등이 있습니다. 네. 증상으로는 이제 통증이라든지 저림감, 쑤시는 느낌, 그리고 이제 심하면은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은 그 전체 직업병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단순한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수면 장애, 우울감, 집중력 및 기억력 감소, 불안감, 만성 두통 등이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 주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시행하며 증상이 심할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했는데요. 이제는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병이 발생하게 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교정이나 약해진 근육들의 근력 강화, 문제가 있는 특정 근육들을 강화 및 이완시켜서 치료하는 방법 등 다양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치료라는 것은 단지 이러한 질환으로 인한 증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위험 인자까지도 아우르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근골격계 통증이나 질환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노화가 주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노화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뼈나 인대, 근육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육에 있는 그 혈액이나 체액들은 이제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어서 쌓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염증 인자들이 활성화되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육이 뭉쳐서 아플 수도 있고요. 네. 병원에서 흔히 그 근막 통통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관절염 같은 뼈나 그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디스크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하고 네.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평발같이 그 정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원인이 참 다양하군요. 네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 관절염의 재활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먼저 관절염의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잘 생기는 골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골관절염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관절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골관절염은 그 관절, 연골, 뼈,
근육과 주위 인대들까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증상으로는 관절의 강직, 움직임의 감소, 부종,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으로 시작해서 코데인이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파스 같은 국소적인 치료법도 지속적인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관절 강내 관절액을 보충해주는 연골 주사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증상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같이 시행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활치료, 운동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치료에는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교육 및 자기관리, 체중 감소, 휴식, 보조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의 불안정성, 변형 및 운동 제한 등이 진행되면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 전후에도 재활치료를 통해서 보다 빠른 기능의 회복 및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을 받을 만큼 증상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감수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깔창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다는 아니지만은 한쪽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허리가 틀어졌다든지 발의 높이가 틀리다든지 네. 발이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증상은 다리가 짝짝이다, 한쪽 어깨가 처진다, 아니면 한쪽 엉덩이가 튀어나온다, 골반 높이가 다른 것 같다, 허리가 한쪽만 아프다 등등의 휘어진 느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증상들이 한쪽에만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와 정확한 신체 검진을 통해서 족부 보조기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요. 네. 무릎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보조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발에 깔창 하나만 깔아도 좀 달라질 수가 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인을 없애거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것도 통증을 줄여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골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사람으로는 주로 뚱뚱한 사람, 네. 다리가 굽은 사람,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음주, 흡연이 과한 사람 등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릎 골 관절염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인 체중의 감소, 그리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 예를 들어서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을 권유하고 뛰거나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경우는 되도록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래 일할 때는 서지 말고 되도록 앉아서 일을 하고 의자는 푹신한 낮은 소파가 아니라 되도록 딱딱한 높은 의자에서 일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릎을 과도하게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에도 피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푹신한 소파가 일단 안락하고 편할 것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합니다. 관절염의 위험자 중 하나인 체중 조절은 중요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비만한 사람에서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므로 적정 체중 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험인자로는 유전적인 요인, 나이, 성별, 고혈당증, 고지혈증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 중에서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절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물이나 보조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복용, 온열요법 등 물리요법 등을 시행합니다. 네. 근육 경축이 심한 경우에는 견인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팡이나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관절의 불안전성, 그리고 변형 및 운동의 제한 등이 진행되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네. 수술 치료는 관절 경적, 세척술 및 변형 절제술부터 인공 관절 치환술까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환자의 나이와 기대 활동 수준, 골 관절염의 정도,
그리고 이완된 슬관절 구획의 숫자, 그리고 하지 정렬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고려하여서 선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고관절과 무릎 관절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재활치료 과정도 조금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긴 합니다. 네. 간단히 그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다른 문제점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 첫날부터 워커 같은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서기라든지 고관절과 슬관절의 굴곡 운동 및 고관절의 외전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2, 3일째부터 보행 훈련과 관절 운동 범위 증진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적절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슬관절, 무릎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슬관절의 운동은 수술 후 바로 시작하게 되지만 보행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하루 이틀 늦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술 받은 부위에 그 특징에 맞는 맞춤형 근육 강화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재활치료 받으면서 혹시 약물 치료가 네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네. 그 엑스레이 같은 영상학 검사에서 병변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및 자기관리, 체중 감소, 적절한 운동,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보조기도 착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에도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관절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은 수술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치료 외에도 약물 치료, 특히나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에는 근육에는 뭐 주사치료라든지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절 내 주사치료, 흔히 네. 저희가 뼈주사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약물 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치료 이후에도 너무 심한 통증이나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이 있다든지 휴식 시 심한 통증 등이 지속되면 이럴 때는 약물 복용 후에도 좋아지지 않을 때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금요일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활의학과 상담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 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1분입니다. 일 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재활의학과 상담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증과 관련된 재활이나 신경, 근, 골격계 통증 재활, 관절 수술 후의 재활 같은 재활의학과 관련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예. 허리통이 있어서, 네, 한 며칠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엎드리지도 못하고, 네. 앉고 서기가 힘들고, 네, 이렇게 허리에서 또 약간 좀 통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데 불편해요. 걸어도 조금 아프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단방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된가요?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된가요? 그거 좀 여쭤보고 일단 증상이 언제부터 발병했습니까? 아까 며칠 됐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월요일부터 한 3일. 월요일부터요. 3일부터 발생했어요. 특별히 다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다치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 4, 5번이 안 좋대요. 예. 협착인데요. 예, 그러시구나.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서 그렇게 협착증이 있을 정도면 일단 기본 틀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남들보다도 그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허리 근육, 허리를 잡아주는 그 주위 근육들이나 구조물들이 약해서 이런 것들이 잘 생기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증상이 한 번씩 있으셨죠? 아니 저 다리가 아팠어요. 그때는 다리가 예전엔 아파서. 다리가 아프셨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허리 디스크, 속칭 저희가 얘기하는 그 디스크 증상을 좀 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원인을 이제 밝히시려면은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근전도 검사 그리고 MRI 같은 거를 해보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상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로는 지금 당장 이제 움직이시기 힘들면은 일단 먹는 약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약국에서 저희가 편의점 같은 약국에서 보면은 타이레놀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타이레놀은 일단 기본적인 약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병원에서 좀 더 센 약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처방을 받으셔서 네네네. 치료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상태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 같은 것도 허리 주위에 그 잘못되어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주사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리치료요. 네네네. 그러면 걸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걸어지는 것이요? 걷는 걷는 거. 운동. 걷는 것이요. 네. 걷는 것도 그 허리 디스크가 있고 허리가 약하다 보면은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꼭 다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몸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허리가 약하게 되면은 그 중심이 약하다 보니까 걸을 때도 자꾸 이렇게 잘 안 걸어집니다. 힘이 약해지게 되고 네. 그 특히나 또 디스크 증상이 만일에 있게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다리도 자주 아프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할 경우에는 다리에 이제 힘도 약간 빠지는 그런 증상도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무엇보다도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걷는 거는 일단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루에 한 30분씩 1시간씩 걸어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까? 나쁩니까? 30분에서 1시간 걸었을 때 그 본인 몸에 그 심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고 약간의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좀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의 그런 건 네네네. 있어요. 어느 정도 불편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심하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강도를 좀 심하지 않은 통증, 약간의 제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불편감, 네.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것은 해롭고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더 낫고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더 낫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일단은 허리에가 그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는 일단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특히나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부담이 많이 가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서 있는 자세. 네. 그 서 있는 자세보다는 누워 있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덜 가겠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도 만일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면은 똑바로 누울 때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살짝 하나 넣어준다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누웠을 때는 그 무릎 사이에다가 베개를 줘가지고 허리가 좀 반듯이 펴줄 수 있도록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약간 불편할 정도인 상태에서는 좀 걸어도 괜찮지만 통증이 많이 느껴진다면 네네. 오랫동안 걷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네, 그렇죠. 네, 문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어깨랑 무릎이 아파서 몇 달 간격으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영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이분도 운동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운동의 그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동의 강도라는 거는 우리 몸에 그 통증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통증이 있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뭔가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제 몸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50대 후반이시고 어깨랑 무릎이 아파가지고 주사 치료를 받을 정도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어깨나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떻게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통증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불편감은 괜찮습니다.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수영이라든지 걷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통증을 참고 계속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예.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하는 거를 심한 통증이 생길 정도의 강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네.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에 자유형을 하게 되면은 그 어깨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쓰죠. 그래서 이제 어깨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자세로 또 자유형
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땐 대부분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영을 하면서도 그 약간의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편감이 저에게 상당히 불쾌한 통증을 준다. 그럴 때는 그 수영 자세를 바꾼다든지 네. 아니면 뭐 수영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형, 배영, 접영 등등이 있게 되는데 수영을 좀 다른 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일단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 상담해드렸고요.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4번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 말씀하세요. 예, 원장 선생님, 저는 네. 그 시기 과장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87세 되는 네. 할머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85세 때 네. 눈이 좀 안 보여갖고 두 계단을 한 번 듣다가 허리를 끄덕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다가 딴 병원으로 이제 신경외과로 갔더니 네. 거기에서 협착증이 심하다고 해서 네. 허리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넣는데요. 마취를 하고 척추에다가 이렇게 3군데를 6번을 맞았어요. 6군데를 맞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일간을 3번을 맞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고 허리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안 할란다고 그래도 네. 원장쌤 하란 데까지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무릎의 통증도 없어지고 네. 괜찮아 했는데 네. 85세 때 갖고 86세 때 여기 보니까 뭐는 혹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어디에가 혹이 생겼습니까? 주사 맞았던 그 자리에 가서 아까 무릎 쪽인가요? 허리 허리 그 쪽? 주사 맞았던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이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네네. 이렇게 혹이 나왔다고 하나가 나왔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통증 없으니까 그대로 살찌다고 해서 네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네네. 그것이 혹을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조금씩 줄였는데 척추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아파요. 다리도 안 아프고 네네. 저는 1시간씩 매일 걷기를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전화 주신 분 요가라는 저희가 시간이 얼마 게 없어서요. 가장 궁금한 것이 어떤 건지만 좀 그 말씀해 혹이 주시겠어요? 그대로 살아도 되는가? 혹이 있어도 되는 건지. 제가 이제 근데요. 네네네. 오른쪽 밑에가 나는데 왼쪽에도 더 크게 있어요. 네. 넓적하니 네, 도움 가운데 말씀 가서 들어보시죠. 네네. 네. 네. 혹이 네, 있어도 어머님. 괜찮으신지. 네. 네, 무슨 전화 말씀인지 끊고 알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85세시고 고령이시고 네. 허리도 상당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고 통증이나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혹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혹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MRI를 한번 찍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담당 의사는 괜찮은 것 같다고. 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저도 이제 같은데. 말씀만 듣고 판단하다 보니까 네. 저도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피부 밑에 연부 조직 쪽으로 해서 조금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한데. 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네. 되겠지만. 좀 궁금하시면 MRI 찍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이라고 하셨는데요. 3, 4년 전부터 무릎과 고관절이 많이 아픕니다. 평소 헬스 운동, 축구 좋아했고요. 2018년도부터 헬스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셨네요. 네네. 예. 3, 4년 전부터 무릎과 고관절이 아프셨고 평소에 네. 운동과 축구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뭐 헬스를 계속 하시나 봐요. 네네네. 일단 다리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대퇴 사두근, 우리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 있죠. 이게 근육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퇴 사두근,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 이 네. 근육의 강화와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스쿼트 운동 있으시죠? 네. 스쿼트 운동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스쿼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를 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올 수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또 다른 또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쭉 뻗고 발목을 머리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네.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대퇴사두근의 강화 운동 이거를 일단 무엇보다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에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칭. 간단히 말해서 서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 네. 이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릎을 펴지 않고 구부리면서 발목을 잡는 건가요? 네, 그렇죠. 서서 네. 발을 뒤로 해서 뒤쪽으로. 네네네. 아. 해서 발목을 잡아줘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만 뭐 계속 쭉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운동의 포커스를 대퇴사두근에 맞출 것을 저는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문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상담이 많아서 오늘 도움 말씀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재활 치료라고 하면 수술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수술 받기 전에도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수술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 전에는 재활 및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쉬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닙니다.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부위의 피부 및 연부 조직, 근육, 뼈 등에 불가피한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수술 전에도 환자에 맞는 적절한 재활 및 운동을 통해서 수술 후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 후에 대퇴사두근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네. 스트레칭으로 이완시키는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통증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 전부터 후까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수술 전과 수술 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을 받게 되면은 수술 부위의 피부, 연부 조직, 근육, 뼈 등의 불가피한 손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정확하게 환자의 근력이라든지 운동 범위와 보행 능력 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염증이 없는 부위의 근육 및 연부 조직의 운동 및 교육을 빨리 시행해서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제가 수술 전에도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술 후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술이 잘 되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간 내 몸을 지탱해온 관절을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대신 집어넣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공관절이 내 몸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되겠으며 네. 또한 그 수술 이후 발생하는 통증 관리 및 손상받은 피부 및 연부 조직, 근육 등의 관리 및 강화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바른 자세, 합병증 예방, 빠른 회복을 위한 조기 재활 운동 등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재활 치료를 시행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을 한 후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원을 다시 찾는 분들도 네네. 의외로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직 그 재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후 시기에 따른 적절한 무릎 운동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6에서 12주 정도가 되었을 때는 무릎 구부리기가 대부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네. 체중 부하가 완전히 가능해야 되는데요. 네, 적절한 재활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 후 3달, 4달이 지나도록 무릎이 완전히 움직여지지 않는다든지 네. 체중 부하가 잘 안 되어서 걸음을 잘 못 걷는다든지 등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있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재활 치료를 받고 나서 네네. 집에서 간단하지만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재활 운동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쪼그리는 자세라든지 양반 다리는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운동으로는 장단지 근육,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방법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머리 쪽으로 당기는 발목 운동이 네.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락된다면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쭉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네네. 생활 습관이나 고쳐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본인에게 알맞는 운동을 시행하여야겠습니다. 네. 담배는 끊는 게 좋겠고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기 등을 피해서 관절 손상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절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박형규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